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식게임망조사 부유하신입니다. 자, 오늘은 아바텍이라는 종목을 보고 있는데요. 아바텍이라는 종목을 제가 이 종목이 지금 좋습니다. 자리가 어떻습니다. 이런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 지금 요 종목을 봤을 때 여기가 이 상승의 눌림자리 요렇게 보는 게 맞거든요. 원래는 요렇게 보는 게 맞아요. 지우개를 좀 지워갖고 지금 요 자리 때 관심을 보이는 게 맞습니다. 요 금액대에 관심을 보이면서 위로 이제 한 번 더 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한 12% 정도의 상승폭이 생길 수 있는 자리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바텍 같은 경우는 지수나 이런 거 영향을 크게 안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지수가 많이 빠졌는데 이 종목은 계속 하니까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한번 이제 이슈나 시장에 관심을 받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쉽게 지수의 영향을 잘 받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특히 테마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럼 지금 이거 아바텍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필터랑 이제 반도체 관련주 반도체나 이런 게 또 이슈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관련해 가지고도 많이 연관이 있는 종목이라서, 그래서 이제 지금 반도체가 없다, 반도체가 없어 차량 또 막 생산 안 되고 막 지금 스마트폰 또 생산하는데 차질을 빚고 막 이러는데, 디스플레이 필터라든지 광화 디스플레이 관련 제품이나 이런 게 이 아바텍에 이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이 조금씩 관심을 받으면서 사람들한테 이슈가 계속 받으면서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자, 저는 이제 가치적이나 회사의 기술이나 이런 걸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눌림이면 눌림, 돌파면 돌파, 매수자리면 매수자리 한 1, 2주 보고 요 금액대 매수하세요 이렇게 주로 이제 그런 종목들을 얘기했는데, 최근에도 그런 종목들을 많이 이제 얘기해주고 단기적으로 20, 30%씩 수익 나고 이래가지고 계속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자, 중요한 게 여기서는 저는 이제 이 종목을 아바타를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 여기가 매수다 생각하고 이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 이 아바타라는 종목에서 가치적이나 회사를 보고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이런 그 종목들은 좀 위험도가 좀 있다. 근데 사람들 그런 걸 잘 모르거든요. 요게 위험도가 뭐냐면, 이 차트를 봤을 때 이거 상승 추세, 상승형으로 이제 박스형으로 그래가지고 상승으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차트를 보면 요런 식으로 상승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가 상승이 저항되고 여기가 이제 지지다 이렇게 보고, 이제 중간이 요 가격대인데, 이런 식으로 상승을 파동을 치면서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지금은 저점 자리가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상승을 또 하겠지 생각을 하는데, 이런 차트들의 문제가 뭐냐면, 갑자기 급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순간적으로 급락을 쫙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짧게 요래 먹어가다가 한 번이 급락에 걸려버리면 먹었던 걸 다 토해내야 돼요. 더군다나 먹었던 걸 토해내고 내가 손절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에이 다시 올라가겠지 이러면서 흐지부지 내려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거를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 걸 알고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매매를 하고 대응을 하면 괜찮은데, 계속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대응을 계속해 나가면은 순간적으로 급락을 왔을 때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포지션 내는 걸 못 취하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조심해야 된다. 여기서 또 반대로 생각하면, 여기서 계속 이렇게 박스 맞고 떨어지겠지 생각했는데 순간적으로 이 가격대 올라왔을 때 돌파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쭉 올라가는 경향도 있어요. 그런 거를 알고 있어라. 그래서 이 종목은 타점이 왔다 해갖고 무작정 여기서는 조심해서 하다가 이제 몇 번 맞추니까 이제는 나는 이제 풀이다. 그냥 이 자리는 무조건 올라가. 풀 매수야. 이러면서 풀 매수 이렇게 막 때리지 말라는 거죠. 조심해야 된다. 이거는 한번 순간적으로 급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움직임에 보이는 종목들은. 그렇다고 해갖고 여기서 맨날 이 고점 자리 박스권을 그려놓고 이 고점에서 수익을 냈다가 이 돌파해버리면 또 추격 매수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거 돌파 딱 해버리면 이제는 200% 300% 가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했는데 여기서 추격 매수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박스권 매매하는 사람들하고 여기 돌파해서 추격 매수, 이 박스권 돌파했을 때는 단기 단타를 많이 하거든요. 순간적으로 쭉 올라갔다 등락폭이 원캉 심하기 때문에 여기서 있었던 등락폭과 여기 돌파했을 때 등락폭은 하루 등락폭이 훨씬 달라요. 그렇다면 여기서 대응했던 사람들은 여기 위에서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날라가면은 박스권 뚫고 순간적으로 쭉 올라가 버리면 단기간에 20, 30% 가면 그냥 내 영역 바뀌다. 저거는 욕심 부리지 말자. 여기서 추격 매수하는 사람들이 욕심이 많은 거다. 그렇다고 이 박스권을 하는 사람들이 이 박스권 이런 거 보통 보면 아니까 차트 보고 이러면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다 저는 보거든요. 주식 조금만 해도 이 정도는 다
이 자리는 다 안다라는 생각을 해요. 요렇게 해갖고 추세선회가 요렇게 축이 내고 요걸 기본적으로 다 안다고 저는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이 단기 급락, 순간적으로 급락하는 건 잘 모를 거란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급락할 수도 있다는 걸 꼭 인지하시라. 그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 급락할지 모른다. 다음 파트 올라갔다가 여 위에서 이렇게 급락을 할지 아니면 여 밑에서 급락을 할지, 이 급락할 수 있는 조짐이 상당히 다분하다. 그렇다 해갖고 뭐 돌파하지 못한다 이런 건 아니라 돌파도 할 수 있는데, 박스권을 하는 사람들, 박스권을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저는 이제 좀 주의사항이나 이런 걸 좀 얘기하고 주고 싶은 거다라는 걸 참조하시면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하시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식회 희망연도사 부여왔습니다. 자, 오늘은 덕성이라는 종목을 보고 있는데요. 덕성이라는 회사의 종목을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가치적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 분석으로 하는 사람이고, 덕성의 이슈는 윤석열 주로 지금은 엮여 있는데, 대선 테마로 엮여 있는데 지금 계속 추세가 하락하고 있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덕성이라는 회사는 이제 합성 피혁 소재, 뭐 화장품 뭐 관련해가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실적이나 영업이익도 그닥 뭐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실적이나 영업이익도 좋고. 근데 이 종목이 원래 출발했을 때 이슈나 테마로 상승했는 종목이기 때문에 테마나 이슈로 많이 움직인다. 그래서 이제 회사의 가치보다는 이제 기술적으로 보는데,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차트를 봤을 때 어떻게 보느냐, 이 차트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뭘로 볼 거냐. 일단은 최대한 이 하락 국면에서 내려왔을 때, 이제 지금은 하락 국면인데, 하락 국면에서 사게 되면 반등이 있다 하더라도 보유 피로를 너무 많이 느끼고 사람이 많이 지치기 때문에, 이 하락하는 시점에 사는 것보다는 이제는 끝나지 않았을까 하는 시점에 사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파동으로 볼 건지 각도로 볼 건지 뭐 아니면 이평으로 볼 건지 여러 가지 기술적 분석에 보는 게 있습니다. 파동 같은 경우는 다우 이론 있고, 엘리어트, 기자모리, 사케다 이런 사람들이 파동 이론을 많이 했고, 각도 같은 경우는 개인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알죠. 겐이나 다케사부로가 있고, 이동평균은 그랜빌의 8법칙이라 해갖고 이동평균 하는 게 있는데,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는 그냥 이제 이평 같은 경우는 지금의 이평으로 이걸 보기에는 좀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평은 안 볼 거고, 캔들로 보기도 조금, 캔들은 좀 단타 개념이 좀 강하기 때문에 캔들을 또 저는 이제 이 차트는 안 볼 거고, 캔들로도 안 보고, 각도로도 지금은 조금 보기가 어렵다. 그럼 뭘로 볼 거냐? 저는 이제 파동으로 본다는 거죠. 지금 이 종목을 파동으로 보고, 파동이 기본적으로 이 종목을 볼 때는 이제 차트를 볼 때는 이제 파동을 접목시켜서 볼 건데, 지금의 파동을 봤을 때 파동이라 같은 게 이제 엘리어트 같은 경우 1, 2, 3, 4, 5 이렇게 해가지고 요런 A, B, C 이렇게 이런 파동을 보통 보는데, 저는 아직까지 이제 파동이 살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요게 이제 한번 파동은 요런 식으로 이제 파동을 지가 요렇게 상승을 하는데, 이게 기본 틀로 보고 이제 좀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첫 번째 이제 파동이 요런 파동이 첫 번째도 이걸 파동으로 보는데, 상승하고 눌렸다가 다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이 파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 캔들이겠죠. 요 캔들 6,000원대 요 캔들이 이제 장대 양봉으로 올라가는 캔들이라서, 요 캔들이 이탈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러면 요 캔들에서 본격적인 이슈가 터졌을 때 이 캔들 하나로 이제 본격적인 이슈를, 신호탄이 알린 거죠. 상승의 신호탄을 알리는 캔들이 이거다. 그럼 이 캔들을 가지고 이제 쭉 올라갔다가 다시 눌려주는데, 눌려줬을 때 요 보시면은 요 첫 번째 캔들에서 다여서 이제 다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딱 6,000원대 맞고 다시 상승을 하죠. 눌렸다가.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파동에서는 어느 걸 중요시 여길 것이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두 번째 파동에서 이 파동을 뚫어 올리는 자리가 보면 이제 만원대인데, 요 만원대 가격을 보고 이제 두 번째 파동 또 만원으로 잡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만원 근처에 왔을 때 만원대를 뚫어 올리는 캔들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만원대까지가 이 파동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만원대를 뚫어서 다시 상승하는 캔들이 이제 파동인데, 그러면 이제 파동을 어떤 자리에서 이제 파동을 볼 거냐, 그게 여기서 캔들을 보고 할 건지, 아니면 여기서 이 만원을 뚫는 걸 지금 이 양봉 하나로 볼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확 올라가는 이 3양봉이 떴을 때 3양봉 4양봉 이렇게 급등하는 자리, 요 자리의 시작점을 볼 거냐, 이게 이제 하나의 문제점이 되겠죠. 어느 걸 판단할 거냐. 그러면은 지금 이 양봉으로 봤을 때 뚫어 올렸을 때 요 자리나 요 자리 정도 되겠죠. 요 가격대 정도가 좀 중요하다.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돌파다.
2차 파동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요렇게 보거든요. 2차 파동이 시작됐는 게 요 캔들로 보는 게 제일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가 이탈하면 안 된다. 여기가 내려오면 이제 다시 매수 자리가 되는 거죠. 파동으로 봤을 때. 그럼 요 캔들에서 여기서 보고 파동이 시작하는 점을 보고 여기 찾아서 이제 주가를 쭉 훑어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이 매수 근처에 왔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요 근처에. 여기서 잡아서 계속 봤으면 여기서 이제 이거는 단기성 매매를 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좀 기다리는 매매고 여기는 하락 매매인데 여기서 여기에 매매를 해버리면 저점이나 이런 데 매매 보유 필요가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만약에 파동으로 한다면 요 근처에 이제는 좀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매수를 하고 요 자리가 이탈하면 하락이 무너지는 자리다. 파동이 이제 끝났는 파동이 되지 이제 하락 파동으로 여기서 무너져서 반등이 나온다면 이 캔들이 무너져서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온다면 하락 파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유념해서 지금쯤이면 이제 관심을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이제 덕성이라는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 정도에서 파동으로 본다면은 아마 이 자리가 아마 요런 식으로 올라간다면 아마 이 자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여하시겠습니다.